예, 이제 11번째. 아까 이제 우리 봉황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봉황의 나라하고 직관되어 있는 오늘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봉황의 나라의 왕을 아까 그 소금철씨라고 했는데, 그 소금철씨가 우리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의 뭐 황제의 아들이니 뭐냐 하는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해요. 황제의 아들이 소원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역사에는 황제의 아들 중에 그 아들이 많이 있어. 81명이나 돼.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소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순이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헌원이 치우천왕하고 맞짱을 많이 떴어요. 70 몇 번의 싸움을 했는데 모두 다 치우가 이겼습니다. 황제는 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쫓아가서 마지막 황제를 잡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소장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소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직책이었다. 소국의 왕도 되고 대장군도 되고 하는 사람의 직책이 소호였다. 그 소호가 그때 나타난 거지, 그 소호를 황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황제의 아들 중에도 소호가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럼 소호는 직책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군은 우리 조상이고 국조다 그 말하잖아요. 그건 순전 무식한 소리예요. 당군은 우리 국조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무슨 얘기냐 하는데, 단군은 재단을 쌓아서 제사장 노릇하는 제사장과 국민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한포고복하게 하는 그런 임금이다 하셔서 임금 단자하고 또 재단 단자하고를 섞어서 단군 하니까 단은 제사장, 군은 임금, 임금이면서 제사장도다. 그것을 신정정치시대라 그래요. 신정정치. 요새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류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정정치시대라. 그래서 제사장도 되고 임금도 되고, 그래서 당군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당군은 직책이거든요. 직책. 초대 당군, 둘째 당군, 셋째 당군, 47번째 당군. 이렇게 당군은 직책인데, 직책이 어떻게 국조가 될 수 있고 직책이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대통령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세운 나라니까 대통령 나라다, 그렇게 말하면 전두환이 나라라는 얘기가 되지. 근데 그건 모순이다. 왜?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이야. 대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얘기고, 한은 우리 한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민은 백성이야. 그리고 나라국, 백성은 나라다 그 뜻이야. 임금은 나라 제국이 아니야. 대한제국은 고종 때까지는 대한제국이니까 임금은 나라지요. 지금은 민국이니까 우리 국민의 나라예요. 그것을 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당분은 우리 국조고 조사이도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내가 80년대 중반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날지 또는 그때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만 80년대 중반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 황제 헌원과 악신 치우 그런 드라마가 나와요. 중국 것인데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어린이 방송에 나갔다고. 보니까 악신 치우라고 나와요. 근데 악신 치우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거든요. 우리의 조상. 그리고 우리 조상이고 황제를 끝내 잡아서 신하를 만든 사람이고, 그 치우가 대단한 우리 역사 속에서 수호신이거든요. 근데 그 수호신 그 치우를 악신 치우라고 했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왜냐하면 판판이 졌으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그 치우는, 그래서 내가 그 80년대에 그것을 느끼고 그 치우 천왕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단법인 한배달이라고 하는 그 역사 연구 단체가 있어요. 그 제가 창립 멤버인데, 사단법인 한배달 속에
우리 이사한 사람한테 당신이 치유학회 회장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박정학 장군이라고 보안사령부의 장군으로 있었던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대령이었는데, 아니 대령 중령, 당시 중령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이 치유학회 회장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치유학회에서 오늘까지 치유했는데, 그 치유가 누구냐? 우리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 축구팀을 응원할 때 트레이드 마크로 나온 붉은 악마 있지 않아요. 그 붉은 악마가 바로 치유천왕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소책자로 치유천왕에 대한 것을 붉은 악마 해서 만들어냈고 했는데,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갖고 치유천왕이 우리 붉은 악마의 좌우지천왕이다. 좌우지천왕은 천왕할 때의 시호고, 치유는 장군 생활할 때의 그 용맹 있었을 때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이제 안국역에 가면 지하철역에도 그 상이 많이 있고, 옛날에는 이제 기와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그 경복궁에 벽에 있는 조형물이 치우천왕이 나온다든지 기와장에도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좌우지 천왕이 치우천왕이었고, 치우천왕이 바로 붉은 악마였다. 그래서 붉은 악마의 그 기백으로 우리가 4강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월드컵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역사를 알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무조건 역사 당군 할아버지 막 그러는데, 물론 대통령 할아버지도 좋고 도지사 할아버지도 좋고 옛날 어른도 다 할아버지라고 하면 되겠지만,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지 고유명사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말은 언제 써졌느냐? 처음부터 조선이라는 말 써진 거 아니에요. 나라 이름은 청구고, 나라 이름은 한나라고, 한국이고, 나라 이름은 배달나라였어요. 배달나라. 근데 배달나라 때는 또 이것도 잘못하라. 한 동포로서 뭐 얘기 나오잖아요. 동포 개념이 없습니다. 깐부이가 됐건 빨간둥이가 됐건 황인족이 됐건 그건 상관 안 해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에 모여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형제다.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배다른 민족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한 동포다, 그 개념은 없습니다. 왜? 고구려가 출발할 때도 9개의 민족이 합쳐서 된 거고, 백제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민족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한테 대항할 때 내로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썼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이 하나의 철학, 소위 말하자면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하는 그 철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날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철학으로 해서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진실되게 배우고 진실 알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진실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폼제 각 세우기 위해서 막 할아버지가 어떻게 출세했다 뭐 됐다 이렇게 막 해봐야 그것은 무덤에다가 회칠해 갖고 이쁘게 만든 것도 똑같지 생명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 속에서 출발해야 되고 진실 속에서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만큼은 사실대로 알고 그 사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추진해 나가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거짓으로 덮어서 할 수는 없다. 하얀 까마귀를 만들어 봐야 소나기가 오고 나면은 비에 젖어서 밀가루가 다 쏟아지고 나면은 까만 까마귀가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는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는 것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힘은 진실이다. 진실보단 더 강한 힘은 없다. 그리고 설득력. 벙어리가 말을 못해도 진실을 갖고 표현하고자 할 때 그 노력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진실을 허위로 듣기 좋은 말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속임수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진실을 역사 연구하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